안녕하세요. 40대 여성입니다. 시댁에서의 어려운 생활과 남편의 폭력 때문에 버티기 힘들었고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비록 우리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엄마의 건강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과 시댁 가족들은 힘든 저에게 위로조차 주지 않고 상처만 남기셨습니다. 엄마는 오랫동안 암과 싸우셨는데 오랜 항암 치료로 인해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치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다른 장기에도 암이 재발했으며 계속된 치료가 엄마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리 진단을 받게 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몇 년 만에 병원에서 퇴원한 엄마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로 혼자 있는 엄마를 많이 걱정해서 거의 매일 엄마 집에 붙어 있었는데 남편은 이런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오래 버틸 수 없을 텐데 옆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오히려 삶에 대한 미련만 남겨준다며 제가 친정에 갔으면 좋겠다는 어이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정나미가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화를 내면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시모가 엄마와 같은 상황이었다면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느냐고 물어보니 제 말에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시모도 엄마처럼 언제 어떻게 건강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 입 조심하라고 한마디 해줬는데 제 말이 기분이 안 좋았는지 저를 대하는 행동들이 점점 더 거칠어져 갔어요. 그냥 무시하는 게 답인 것 같아서 최대한 상대를 안 하려 했는데 남편이란 놈은 저와 나눴던 대화를 그대로 시모에게 전달해서 집안 분위기를 더욱더 심각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전화가 와서 한바탕 난리를 치길래 그냥 무시하는 게 답인 것 같아서 끊어버렸어요.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아예 대응을 안 하려 했었죠. 어차피 말을 섞어봤자 감정 소모만 되고 좋아지지도 않는 거라 생각했어요. 피곤하게 심오한 대화나 말다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전까지 시댁에서 생활하면서 이미 어떤 사람들인지 파악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결혼 10년이 지나면 목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의 감정이 어떤지 금방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말다툼에서 더 좋지 않은 분위기로 이어지는 것보다는 그냥 무시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더 좋을 것 같아 엄마의 건강에만 신경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남편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때가 엄마가 약을 먹고 겨우 잠이 들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하고 싶었는데 남편이란 다른 나라로 온 사람이라 어려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사이가 나빠졌다면서 눈치도 없이 밀치며 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우리 엄마가 잠들었다고 말했지만 그 남자는 제 말을 끝낼 틈도 없이 큰 목소리로 엄마를 깨웠어요. 일어나 보세요. 계속 쉬면 몸에 해가 끼칠 수 있어요. 라며 말했죠. 언제까지 누워만 있을 거니까요. 제가 할 말이 있어서 어머니와 함께 좋았습니다. 질질 끄는 건 싫어하니까 본론부터 이야기할 테니 지금 가지고 계신 재산을 저희 가족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부모님도 이번에 장사를 시작하고 싶다고 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네요. 제일 높은 층에 있는 가벽을 허물어서 초밥집 체인점을 운영하고 싶어 하셨던데 장모님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가지고 계신 재산이 58억 정도 되신다고 하셨는데 가시기 전에 저희에게도 조금이라도 베풀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력이 있을 때 자금을 조금 주시고 가실 수 없을까요? 사돈께서 건강이 많이 나빠지셨다는 걸 보니 저도 마음이 많이 안 좋습니다. 지금 버티기가 힘드시겠죠? 이런 상황을 보면 사람의 삶은 잠깐의 순간일 뿐이에요. 아주 잠깐 왔다가 떠나는 이런 삶이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네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산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여행도 한번 제대로 가보지 못하고 돈은 있어도 쓸 생각을 못하고 떠날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을까요? 사돈이 제대로 쓰지 못한 것을 우리가 대신 실현할 테니 가지고 계신 재산을 쥐고만 있지 말고 가족들을 위해 사용하시는 것이 현명한 것이죠. 당신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어머님, 우리 엄마가 건강이 안 좋다는 것을 알면서 이런 상황으로 이제 잠드시려고 하는 우리 엄마를 꼭 깨워야 했어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돈 문제로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이럴 거라면 그냥 대출을 받는 게 낫겠어요. 받으세요.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나도 더 이상 좋게 넘어갈 수 없어요. 당신도 이제 그만하고 빨리 어머님 모셔 나가 주세요. 저번에도 이 문제로 힘들게 했었는데 이번에도 또 그래요? 10억 원이 무슨 애들 장난이에요. 초밥집 하나 차리는데 무슨 10억씩이나 들어. 그리고 당시에는 우리 집에 돈을 맡겨 놓았는데 당신이랑 내가 어떤 좋은 관계인지 양심도 없이 뻔뻔하게 달라고 그러시는 건 뭔가요? 낯짝도 진짜 두껍다.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이 사람과 이웃 얘기까지 나온 마당에 엄마가 돈을 줄 것 같아요. 당신들 때문에 우리 엄마 건강만 더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댁 식구들은 몇 년이나 음식 장사를 의해지고 있다네요. 했었는데 전부 다 말아먹었고 결국 폐업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가지고 계신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그 재산의 일부를 받아 상당히 큰 초밥 식당을 운영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도와줄 생각도 하지 않았지만 김칫국부터 맛있는 모습이 참 한심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가지고 계신 옷이 80억가량이며 재산은 아빠가 살아계셨을 때 부동산 사업을 하셨던 것을 남겨두었는데 엄마가 거의 처분하시고 보유하고 계셨어요. 투자나 재산을 빌리는 생각을 하지 않고 적금으로 아빠가 남겨주신 재산으로 살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엄마의 재산이 많다는 사실도 사실이었어요. 그것을 알게 되자 시댁 식구들은 어떻게 하면 훔쳐 먹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혼자 그러한 많은 돈을 소유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며 계속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의 부부관계가 좋더라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인데 이혼까지 생각 중이었다는 중에 당연히 요구하고 있는 남편과 시부모의 태도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10억 원이란 돈을 주면 앞으로 저와 아이들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며 엄마를 계속해서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엄마는 두 모자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몸을 돌리셔서 저는 그런 엄마의 반응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차렸고 서둘러 두 모자를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엄마가 나가려는 것을 막기 위해 막창다지기를 해도 거부하고 돈 후 떠났어요. 엄마 옆에 다시 앉았는데 남편과 시모가 가고 처음으로 입을 여셨어요.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엄마도 이제 거의 한계인 것 같은데 우리 딸이 엄마가 없을 때 어떤 결정을 내리고 살지 걱정돼서 요즘 잠도 잘 안 와. 무책임한 재산 마케터는 내 재산을 탐내며 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랑 아이들은 돌볼 생각을 안 하는 거니까 엄마가 안심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혼이야 너가 결정할 문제지만 사위가 내 재산을 받는다면 너와 아이들에게 정말 잘해줄 수 있을까? 엄마는 내가 꾸린 가정에서 행복하길 바라고 불행해지는 걸 원치 않아. 내가 얼마나 많이 실망하면서 살아왔는지 엄마도 잘 알잖아. 지금 너의 행동은 돈을 뜯어내려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저 모습에 속아서 돈을 주면 180도 변해버릴 사람은 아닐 테니까. 10년간 살아온 내가 디즈 체인지즈 인클루딩 테이스트 슈드 리플렉트 올소 위드 이그지스팅 디벨로프먼츠 인 메디켈 카즈메틱 포어뮬레이션즈. 잘 알아요. 절대 변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무시해요, 엄마. 제가 아이들을 잘 키우면 되는 거지? 굳이 저 인간들과 얽혀서 피해받을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엄마는 걱정 마세요. 엄마는 항상 제 걱정뿐이었고 행복하게 살길 원했지만 남편의 정신이 썩어 빠져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이혼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남편이 많은 걸 손해볼 것 같으니까 그제야 수습하려고 저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기는 했어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돈 때문에 가식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더구나 심지어 시모님의 건강이 좋지 않아지자 이전까지는 저에게 모욕적인 말을 걸어 상처를 주려 했던 것은 대부분 다 해놓은 뒤에야 그 감정을 고칠 수 없는 것 같았어요. 눈앞에 많은 재산이 있는데 손에 쥘 수 없어서 더욱 안달이 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분명 내가 여러 차례 말했을 텐데
집에 오지 말라고 시모님이 현재 상태가 나빠졌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는데 왜곡적으로 어머니를 데리고 오며 돈을 요청해야 했을까요? 아, 아닐세. 제가 잘한다고를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되나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함께 살아온 세월이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애들 생각도 헤어지기 위해 아빠 없는 아이를 만들 거냐고? 그리고 같이 좀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잖아. 가족이 좋다는 게 뭐야? 나중에 당신도 분명 도움받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좋은 쪽으로도 좀 생각해보자. 안 좋은 감정이 있던 것들 싹 다 잊어버리고 이제부터 새 출발하는 거야? 우리 결혼 초에는 정말 좋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무 싫은 감정만 가지고 있지 말고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야. 우리 엄마도 당신한테 앞으로 잘해주겠다고 약속했다니까. 당신의 집안에서 어떻게 당신을 믿어야 할까요? 매번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는 눈앞에 있을 것 같은 돈이 계속해서 손에 안 잡히니 속은 더 마음이 타버립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과 같은 길을 걸어갈 생각이 없어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속아와 살아왔는지 항상 입으로만 잘할 거라고 말하지만 항상 그 순간일 뿐이에요. 나는 이제 당신의 거짓말에 너무 질렸어. 우리 관계는 더 나아질 수가 없어. 게다가 아이를 키우는 아빠 없이 어떻게 살아가고 싶어요. 언제쯤 당신은 아이들을 걱정해 본 적이 있나요? 감기에 걸렸을 때 옆에서 돌봐준 적이 있나요? 열이 39도까지 올라가도 걱정 없이 밖에서 술 마시고 들어왔지 않나요? 아빠 타령은 이제 와서 왜 하는 거야? 앞으로 정말 잘할 거니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남편한테 말했어. 달라질 수 있다고 한 번만 믿어봐. 그게 안 된다면 정말 이혼해 줄게. 아니, 당신 말은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난 무조건 이혼할 거야. 합의 이혼 안 된다면 소송까지 갈 거야. 그렇다는 것 알아. 엄마 혼자 있어서 불안해. 여기서 가야 돼. 더 이상 같은 문제로 상처받지 말고 이해해줘. 당신도 이제 현실 받아들여야 해.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우리 관계가 좋아질 수는 없어. 남편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돈을 위해서 무릎 꿇는 걸 보니 갈 때까지 가서 다녀온 것 같아서 더는 상대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은 끝까지 재판에 고집을 부려놓을 뿐이었고 그런 그간 쌓인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며 남편의 뺨을 때렸어요. 처음부터 잘해왔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와서야 후회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한심스러웠어요. 그렇게 현관문 앞에서 남편과 신랑을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엄마의 전화라서 걱정되어 남편을 떨쳐내고 급하게 전화를 받으려고 버튼을 누를 때 저는 너무 놀라 손이 떨렸어요. 엄마가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아서요. 신음소리를 듣고 즉시 전화를 끊고 119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로 향하려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배를 움켜잡았고 상당히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도와달라며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고통이 밀려온다며 바닥을 뒹굴고 있었습니다. 아주 잠깐 전에는 전혀 증상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배 통증을 호소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남편이 제게 병원에 가지 못하게 붙잡으려는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으로 향하려 했지만 1층에서 멈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시댁 가족들이 문 앞에 대기하고 계셨습니다. 시나리오, 시댁에서는 식사를 먹은 뒤 아이들을 차에 태웠다가 운전석으로 올라타려 했지만 시모가 제 손을 붙잡아 어디를 가냐며 말했다. 엄마가 위급한 상황이라 병원으로 가봐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시모의 팔을 뿌리치며 그 말에 따르라고 했다. 시댁 식구들은 제 말을 듣고 놀라워하여 뒤를 쫓아왔고 정신없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엄마가 입원한 병실로 들어가 보니 응급처치가 끝나고 안정을 찾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엄마 곁을 지켜야 한다며 나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해서 밖으로 나가 담당 의사를 따라갔습니다. 의사는 엄마가 한 달을 넘길 수 없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망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심장까지 암세포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숨을 쉬는 것조차 기적이라고 했던 것과 엄마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옆에서 들었던 시댁 가족들은 제 앞에서 충격적인 행동을 보였어요. 엄마가 한계에 이른다는 말에 응급실 앞에서 행가래를 치더니 시어머니가 다가와 아이고, 세상에 일단 계약을 할까? 라며 말했습니다. 내가 초밥집을 빨리 진행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도와줄 수 있는지 물었어요. 아까 내 아들이 그랬었어. 너랑 둘이 대화하고 문제가 생기면 연락할 거라고 했는데 이제까지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없는 걸 보면 대화가 잘 이루어졌나 보네. 아휴. 정말 잘 생각했다. 부부싸움은 원래 칼로 물베기라고. 함께 살아온 세월이 몇 년인데 별것도 아닌 일로 이혼하는 건 너무 성급하지. 애들도 생각해야지. 그럼 지금 바로 전화를 넣어야 되겠다. 서둘러 계약해야 내가 받은 위치에 입점이 가능하거든. 이번엔 진짜니까 너도 너무 걱정하지 마라. 5년 안에 원금 되찾을 수 있단다. 그런데 왜 내 아들은 아까부터 전화가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해줄 생각도 없는데 시모는 혼자 들떠서는 서둘러 계약을 체결하려고 전화를 붙잡고 있던 중 응급실로 급하게 들어온 한 남자가 눈에 띄어 상태가 매우 심각해 보였습니다. 수술대로 실려 가까워지는 그 남자의 얼굴에 마주하게 되자 입을 다물 수 없었고 의료진의 긴급 호출에 따라 담당 의사들이 몰려와 상황을 파악하며 수술실로 진입하려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함께 대화를 나누던 남편이 들고대 실려오는 모습에 경악했습니다. 배가 아프다며 허둥지둥했을 때 단지 연극인 줄 알았었는데 그것이 진짜임을 깨달은 순간 당황하여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면서 있던 시모는 남편이 술을 마신 채로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고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시댁의 가족들은 발생한 일에 대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담당 의사는 정밀 검사를 해야 알 수 있겠지만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데다가 나중에 다시 알려주겠다며 급하게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시모가 갑자기 제 목을 잡으며 너무 너의 아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너잖아. 어쩐지 계속 전화를 안 받더라.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어. 엘리베이터에서 급하게 나오는 것 같았어. 너는 내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돈을 주기 싫어서 약이라도 먹인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당장 경찰을 부르는 것이 좋겠네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건 인간다운 행동이 아니에요. 왜 그러시나요? 전 어떤 잘못도 없다고요. 그 사람이 쓰러졌는데 왜 저한테 책임을 물어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진상을 알 수 없겠지만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둘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오빠가 깨어나면 알게 될 거예요. 분명히 우리 오빠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건강한 오빠가 갑자기 문제가 생기기는 이상하죠. 언니, 사람의 피를 멋대로 쓰려는 건 아니에요. 돈 때문에 못 이겨 행동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려 하다니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옷이나 재산 때문이라고 해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없어요. 고작 10억 달러만 하겠다고 내 아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만약에 깨어나지 못하면 내가 결코 그냥 둘 수가 없을 거야. 다들 정말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니야.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사람이 말하면 조금만 알아들으려고 해야지. 당신들은 이 상황에서도 돈만 보이나 봐. 농담인 줄 알았던 남편이 갑자기 쓰러진 이유를 전혀 몰랐어요. 배가 아프다는 말만 했을 뿐이라서 다른 증상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남편이 연기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수술실에 있던 남편이 나오고 나서 병실로 옮겨지는 도중 담당 의사가 다가와서 상당히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당 의사로부터 받은 남편의 진단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이 췌장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죠. 시댁 가족들은 의사의 말을 듣기만 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고 시모는 대성통곡한 뒤 결국 졸도해버렸습니다. 제가 남편을 이끌어드리려 했던 시댁 가족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말을 듣게 되면서 충격에 휩싸였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깨어난 남편 또한
자신이 췌장암 말기로 진단을 받았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심각해질 때예요. 시모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저기. 엄마야,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러니 제발 내 아들만 좀 살려주세요. 시키는 건 다 할 거예요. 평생 동안 내가 하라는 건 다 하면서 살아갈 테니까. 제발 내 아들만 좀 살려주세요. 너도 알잖아. 우리 집은 망해버린 거야. 장사로 전 재산을 전부 다 말아먹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많지 않은데 내가 도움을 받을 곳이 어디 있겠어요? 언니, 오빠 이대로 놔둘 거예요. 애들도 있는데 오빠가 이대로 떠나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충분한 치료비가 있는데 우리 오빠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나중에 분명 벌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잘할 거야. 새언니가 한 번만 도와줘요. 나도 무릎 꿇으면 되잖아. 아빠는 뭐 하고 있어? 내가 잘못한 거 알아. 조금 전에 한 말들, 동안 너에게 상처 준 말들 전부 다 미안하게 생각해. 일단 우리부터 살리고 봐야겠지 않겠니? 췌장암 말기라서 힘들다고는 하지만 지도조차 안 해보고 떠나보낼 수는 없잖니? 나는 아직 아들을 보내기에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돈이 없어서 병을 키우기만 하면요. 애비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100번이나 1000번이나 무릎을 꿇겠다 해도 우리 아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리니 시부모와 시누는 처음으로 제 앞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남편이 자신이 췌장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서 이미 정신이 반쯤 나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1년의 상처를 준 후에 무엇 하나 안전하고 남편을 가정집에 두고 살도록 권고되면서 남편이 몸에 문제가 생겨도 이제 와서 가족의 잘못을 깨달으면서도 이미 받아야 할 상처가 많은 경우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도와줄 의지도 생기지 않았어요. 남편은 뒤쪽에서야 자신의 상황이 실감된 것 같습니다. 내가 떠났을 때부터 나는 자신에 대한 예언을 시작한 것 같아. 내게 나쁜 남편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 정말 미안해. 아이들의 아빠로서도 내가 거친 행동을 보인 게 후회스럽다. 처음부터 잘해왔다면 우리 사이가 이렇게 나빠지진 않았을 거야.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어찌할 거냐? 이미 내 마음은 멀어져 우리 관계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잘 안다. 하지만 내게도 한 번만 기회를 줄 수는 없을까? 지금은 환자의 몸이지만 내 도움으로 회복되고 하나뿐인 아들을 돌볼 수 있다면 남은 인생의 나머지를 다시 너와 함께 보내고 싶어. 그러니까 나에 대해 한 가지 부탁이 있다. 손을 내밀어주는 건 정말 곤란하지만 나는 이대로 죽길 원치 않아. 내 나이는 얼마나 되는데? 벌써 죽을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다고 생각해. 아이들이 결혼하는 모습도 보고 싶고 당신과 제대로 여행을 가보지 못했는데 내 삶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은 너무 아깝다. 이 나이에 떠나기엔 너무 이른 것 같아. 지금까지 내가 견뎌온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하지 않았지만 당신이 해준 일이 너무 컸어. 그저 담당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항암 치료를 받아도 힘들 것 같다고 했다. 암 중에서도 제일 고치기 힘든 췌장암이래. 이미 수술 불가 판정을 받았어. 항암 치료 받아도 달라지는 건 없대. 시간만 늦출 수 있는 거지.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야. 당신의 인생은 안타깝게도 오래 가지 못한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주변을 정리해야 좋을 것 같아. 당신이 살겠다고 들어가는 돈을 아껴서 앞으로 애들한테 사용하는 게 훨씬 더 가치 있게 쓰는 거 아니겠어? 가족들도 많은데 무슨 걱정이야. 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곁을 지켜줄 테니까. 든든하잖아. 시댁 식구들은 제 앞에서 오열했지만 저는 조금의 감정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차피 감사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후에 우리 엄마도 오래 버티지 못하셨고 결국 제 손을 놓고 먼저 떠나셨습니다.
장례를 치는 동안 시댁 식구들은 얼굴 한 번 비추지 않다가 엄마의 발인 날에 난리를 치고 돌아간 적이 있었어요. 저는 도와주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도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손해를 보는 건 없기 때문에 그냥 저를 자극하려 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경찰을 부르고 정리를 마친 뒤 남편과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남편이 가진 재산이 쥐꼬리만큼 적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재산을 받겠다고 시댁 식구들과 얼굴 붉히며 버티는 것보다는 하루 빨리 정리하고 애들과 새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과거에 폭력적이었던 남편으로부터 조금의 미련도 남아있지 않고 지긋지긋한 시댁 식구들과의 악연을 하루 빨리 정리한 데 대해 후회도 없어요. 처음부터 잘했다면 서로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졌을 것이고 그렇다면 몸의 이상 신호도 빨리 알아채고 조치할 수 있었을 텐데 미련한 행동으로 인해 결국 자신의 수명을 단축시켰네요. 앞으로 제 딸들의 미래에만 집중할 생각입니다.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애들에게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고 남편의 행동도 공유했기 때문에 애들도 어렵지 않게 이해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언제 어떻게 인생이 바뀔지 모르는 것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늦은 후회보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많이 추워져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